일이 적성에 맞지 않으면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매우 힘들고 길게 느껴지기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진짜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이제야 제 적성을 알게 된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능력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견디기도 힘들고 기분도 안 좋다? 그렇다면 정말 그 회사에서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자기를 객관화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얼버프입니다. 오늘은 직장인 버프로 왔습니다. 지난번에 퇴사 사유 5순위부터 1순위까지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했었고요. 5순위 워라밸 관련돼서는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퇴사 사유 4위,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 이것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는 수학은 나랑 안 맞아, 운동은 나랑 안 맞아 이러면서 과목을 나랑 구분짓고 떨어뜨려 놓기도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한두 과목 적성에 안 맞는다고 한 친구들 중에 그 과목들을 제외한 다른 과목들은 좋은 성적이 늘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나 중고등학교 이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일이 적성에 맞지 않으면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매우 힘들고 길게 느껴지기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유튜브나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아닌 제 관점에서 몇 가지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의문이 들 때 꼭 한자어나 영어의 그런 본뜻을 찾아가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성이라는 한자를 먼저 찾아봤습니다. 어떤 일에 알맞은 성질이나 능력 또는 그와 같은 소질이나 성격이라고 하네요. 예시로 뭐뭐에 맞는 직업, 뭐뭐에 맞는 성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우선은 이 적성이라는 곳에서 적이라는 걸 찾아봤거든요. 적자라는 그 한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알맞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을 찾아보니까 성품성이라고 해서 날 때부터 타고난 마음씨라고 합니다. 근데 좀 특이했던 게 성이라고 되어 있는 평이성, 견실성, 변이성 등 성품에 적용되는 명사들을 찾아보니까 문득 견딜성이라는 말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견딘다는 말을 쓰는데 견딜성이라는 말도 쓰나? 잘 참아 견디는 성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노동경제학 시간에서는 워크는 페인이라고,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라이프는 해피니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노동이라는 고통, 그것을 견딘다? 참 말이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명사를 보고 예전에 그토록 좋아했던 신해철 가수의 민물장어 꿈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신입 초반 때 일도 힘들고 사람들 상대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좀 힘들지 않게끔 살아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잘 살기 위해서 저를 바꾸다 보니까 내 본 모습이 내가 아닌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가장 슬펐던데 그때 큰 위안이 되었던 곡이거든요. 혹시나 지금 일하는 것이 고통이 되고 이런 분들이나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 때문에 슬프고 섭섭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곡을 찾아서 꼭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노래 불러도 되나? 네.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젠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이런 노래입니다. 노래 부르고 나니까 얼굴이 굉장히 빨개졌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적성에는 맞지 않지만 나를 깎고 자르면서 꽤 견디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는 일종의 사회화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본성을 잊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한자 찾아봤으니까 또 용어로 적성을 찾아봤습니다. 영어는 aptitude라고 해서 적성, 소질 이렇게 돼 있고요. apt라고 하는 적합한에서 tude라고 하는 명사가 만들어지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적합한이라는 말을 쓰네요. 또 특이하게 소질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소질이라는 말은 타고난 능력이나 기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또 기질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질이라는 말도 또 찾아보니까 사람의 행동 양식의 바탕이 되는 유전적이라든지 생물학적이라든지 감정적 성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걸 찾으면서 또 깨달은 바가 하나가 있는데
타고난 능력이나 기질이 적합한 것을 적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보통 그런 부류도 있잖아요. 최고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뭐 음악 천재, 수학 천재 같은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진짜 적성에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용어에서 또 하나가 감정적 성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초점을 맞춰보면 어떤 일을 하는데 감정적으로 행복감을 느낀다면 적성에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사회봉사, 해외의료봉사 같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참 평범하지 않는 삶을 산다.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 저것이 적성에 맞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결국 그 행동이 원동력이 되는 게 감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적성을 좀 분해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능력이나 성격에 적합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애초에 타고나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감정이 좋아야 한다. 기분이 좋아야 한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성에 맞다, 안 맞다라는 것을 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능력이나 성격에는 적합하지만 견디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적성이 맞지 않는 걸까요? 또 애초에 타고난 능력은 없지만 그 일을 하면 기분이 좋다면 적성에 맞을까요? 적성에 맞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저 네 가지 사항이 잘 안 맞는다라고 하면 퇴사 사유가 만들어지는 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걸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적성을 타고난 성질로 이야기하기에는 우리의 능력이 타고난 분들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성이라고 하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스스로 부담을 느끼게 되고 힘들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견디기 힘들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능력을 키워서 부담을 줄이거나 지금은 좀 적합하지 않더라도 견디다 보면 시간이 흘러 능력이 커졌을 때는 적성에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성은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애초에 타고난 능력은 없었지만 오래도록 견디면서 능력을 쌓아왔고 제 능력을 서비스하고 고객들로부터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고맙다라는 표현을 받으니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저는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진짜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이제야 제 적성을 알게 된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직무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의 문제가 해소되는 일은 대부분 적성에 맞는 일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도 나의 목표는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회가 필요한 사람을 돕고 사는 것이 꿈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적성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용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직무에서 맞고 안 맞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분을 좋게끔 할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끔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적성에 맞는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적성과 관련해서 김경일 박사님이 해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적성과 관련해서 인간에게 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적합 이론가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개발 이론가라는 그 구분입니다. 이론가라고 하니까 뭐 별게 뭐 특별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적합하다, 개발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유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적합 이론가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만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개발 이론가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일을 하면서 점차 적성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약간 좀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딱 맞는 적성이 필요한 사람과 점점 적성을 개발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보는 것이 좀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적성을 개발하는 개발 이론가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인간의 대부분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능력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견디기도 힘들고 기분도 안 좋다? 그렇다면 정말 그 회사에서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자기를 객관화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내가 여길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갈 때 적성에 맞추어서 일을 바꿀 수 있다? 이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거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기에는 이제 세상이 그렇게 순탄한 길을 열어놓지는 않거든요. 견디지 않아도 될 일이라든지 아니면 기분이 좋기만 한 일이라든지 이런 건 결단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이라는 것을 특히 소득을 전제로 볼 땐 힘들지 않은 일이 없고 기분이 늘 좋은 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성과 관련해서 법륜 스님도 이제 그런 강의했던 게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법륜 스님의 강의를 보면
어떤 직장인이 적성에 맞지 않을 일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이제 회사에 체계가 없어서 뭐 사장이 고집이 돼서 막 이런 핑계만 대면서 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이 체계는 본인이 잡으면 되고 고집을 꺾을 능력을 만들면 되는데 바꿀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바꾸지 않고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스님이 나중에는 막 그냥 살아라, 하고 싶으면 취미생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세상 모든 것들 중에 이제 본인 하나 딱 바꿀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그러셨는지 아니면은 그냥 살아도 된다고 여겨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법륜 스님은 적성에 맞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도 합니다. 또 전문 역량이 생기면 적성은 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뭐 적성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다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적성이 없으니까 아무 일이나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 어떠셨습니까? 능력이나 성향,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 그리고 좋은 감정 상태의 여부, 오늘 이야기를 토대로 적성에 맞는 일인지 아닌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새로운 일 찾으시는데 앞으로 큰 기회와 성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얼버프였습니다.